네, 생활 속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조성환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린 시절에 방송을 통해 인공지능을 탑재해 스스로 주행하고 상황에 따라 사람보다 나은 판단력을 보이며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만능 자동차가 등장하여 환상을 자극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95%의 시각을 잃은 시각장애인이 자동차에 탑승하여 음식점에 음식을 사거나 세탁물에서 세탁물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는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시각장애인도 이동의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무인 자동차 기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무인 자동차가 여러모로 유용한 기술이잖아요. 어떤 그런 발명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네, 무인 자동차 기술의 자율주행 기본 원리는 이미 가정에 보급된 로봇 청소기와 동일하게 장애물을 인식하는 센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조향, 변속, 가속,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로봇 청소기는 실내 주행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된 것인 것에 비해 무인 자동차는 고속 주행 환경 속에서 보행자와 주변 차량과 같이 움직이는 객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장애물의 정보를 확보해야 하므로 운전자의 눈의 역할을 하는 GPS, 레이더, 카메라, 레이저 스캐너 등과 같은 다양한 사물 탐지와 충돌 방지 장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된다면 정말 생활 속에서 정말 편리해지면서도 또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 현재 무인 자동차의 개발 현황과 동향 어떤가요? 네, 무인 자동차의 상용화가 멀게 느껴지겠지만 안전주행과 관련하여 국내외 규제가 강화되면서 운전자의 역할을 보조하는 형태로 무인 자동차 기술이 상당수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직진성이 우수한 레이더를 이용하여 앞차의 위치와 거리를 탐지하여 일정 속도를 유지하거나 졸음운전으로 인해 비이상적인 차선 이탈 상황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거나 자동으로 핸들을 조향시키는 조향시켜 차선을 안쪽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중형차에도 보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네. 현재 고급차에는 운전자가 후진 기어를 넣고 페달을 밟으면 자동으로 후진 일렬 주차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어서 부품 가격 인하와 관련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단기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무인 자동차 특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특허청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의 특허 출원은 지난 2007년까지 한 해 2건에서 10건 정도로 그 출원 건수가 미비했으나 2008년에 23건, 2012년도에 32건이 출원되는 등 2008년 이후 그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기술 분야별로 보면 주변 상황 파악용 영상 센서 기술이 약 24%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많이 출원된 것으로 보이고 최적 경로를 선정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그리고 차량 운전 제어 기술이 각각 18%와 11%씩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국내에서 총 144건이 출원됐지만 동기간 내 미국에서는 4,383건이 출원되어 상대적으로 국내 출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거기다가 IT 기술 강국인 만큼 자동차와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이 돼서 정말 이 무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선진국 정도의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는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세계 최대 특허 출원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을 설립해 특허 관련 소송으로 관할 집중을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 활용 및 보호 강화 정책 기조와 더불어 중국 내 지재권 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재권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중국이 국제 분쟁의 장으로 부각될 수 있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 자동차 업계의 선두주자 테슬라가 보유한 특허를 모두 무료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가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은 특허 보유와 상관없으며 가장 뛰어난 기술자를 끌어오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달렸다며 특허 공개를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허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 기준 개정을 통해 올해 다음 달 1일 이후에 출원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주간의 특허 이슈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 어떤 걸까요? 네, 특허청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 기준 개정을 통해 올해 7월 1일 이후 출원되는 모바일 앱을 포함한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한다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이 특허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의외인데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출원의 대상으로서 발명의 성립성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네.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에 대해 하드웨어와 관련성을 중시하여 심사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출원인들이 어쩔 수 없이 기록 매체 형식 등으로 청구항을 보정한 후에야 특허를 받을 수 있었고요. 네.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허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연평균 한 600건 정도 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 특허로 보호를 받는데 소프트업계 같은 경우는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 특허청에서 발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 기준 개정 내용에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 관심이 좀 많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주요 내용을 좀 살펴주시죠. 네, 구체적으로 종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기준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 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소프트웨어도 특허의 대상임을 부각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발명의 성립 요건을 만족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서도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하여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표현을 달리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운영체제 등 컴퓨터 프로그램에 준하는 유형도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조성환 전문위원과 무인자동차 그리고 한 주간 특허 관련된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